한국경제신문은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용해 중국의 경제 성장세 둔화 속에서도 위안화 결제 비중이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해 중국 상품 무역에서 위안화로 결제되는 액수는 전체의 약 25%를 차지한다고 중국 상무부 통계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2019년 13%에서 2배가량 높아진 수치입니다. 또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국제결제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4.6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위안화 결제에 가장 크게 기여한 건 러시아였습니다. 위안화 국제결제 비중은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자본 통제로 위안화의 투자 매력이 줄어들고 미중 갈등이 첨예해진 가운데 상품 무역에서 위안화 입지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전기차 충전 업체들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업인 차지포인트 주가가 올해 들어 현지 시간 26일까지 73.87%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블링크 차징 주가는 62.44%, EV고 주가는 17.67% 빠졌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 증가세가 둔화하는 데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JD파워에 따르면 미국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 전기차 판매량은 약 86만 9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56% 늘었지만 지난해 증가폭에 비해서는 확연히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선두주자인 테슬라가 내년부터 자체 충전 네트워크를 다른 전기차 운전자에게도 전면 개방하겠다고 밝히면서 중소경쟁사의 입지가 좁아졌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하게 하려면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지만 전기차 판매량이 충전 업체들의 이익을 보장할 정도가 될 때까지 이들 업체가 충전 사업만으로 수익을 낼 수 없다는 딜레마에 발목이 잡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일보는 세계 1위 자동차 회사 도요타가 대형 품질 사고로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규모 리콜부터 성능과 연비 조작 등 제품 신뢰도를 뿌리째 흔들 만한 사건이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도요타의 품질 문제는 작년 3월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자회사인 히노 자동차가 6년 동안 배출가스는 줄이고 연비는 좋아지도록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또 6월에는 첫 전기차에 바퀴가 빠질 가능성이 제기돼 출시 2달 만에 리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자회사인 다이아스가 1989년부터 30년 이상 174건의 안전시험 결과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어 이번 달엔 에어백 문제로 또 한 번 리콜 소식이 들려왔죠. 계속되는 품질 문제에 지나친 목표지향적 제작 방식이 해결되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요타 안팎에선 모노즈 쿨이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한 품질 경영 자체가 위기를 맞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영국 보수당 정부가 200년 역사의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안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영국 주요 부처 장관들은 조세 정책의 기여를 전환하라는 리시 수넥 총리의 지시에 따라 내년 3월 6일 발표할 예산안에 상속세 폐지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의 상속세는 32만 5천 파운드, 우리 돈 약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유산에 한해 40% 표준세율로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미 소득세 등이 부과된 자산에 이중으로 부담을 가하는 제도라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집권 보수당은 내년 가을로 예상되는 총선을 앞두고 상속세 폐지 등 노동당과의 정책 차별화를 분명히 해서 지지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는 취지입니다. 상속세 폐지에 따른 혜택은 최상위 부유층에 돌아갈 전망입니다. 영국 재정연구소는 면세 혜택의 약 47%가 유산이 210만 파운드, 약 34억 6천만 원 넘는 상위 1%에 돌아갈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일보는 상장 지수펀드 ETF 순자산 총액이 올 들어 120조 원 규모로 대폭 성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1일 기준 ETF 순자산 총액은 120조 3,023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53.2%나 껑충 뛰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금리형 그리고 채권형 ETF 순자산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그간 ETF를 시장을 주도했던 주식형 ETF는 22.3% 오르는 데 그쳤는데 금리형 등 기타 ETF 순자산은 6조 9,200억 원에서 23조 9,1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또 채권형 ETF도 같은 기간 13조 9,600억 원에서 26조 1,000억 원으로 87% 급증했습니다. 시장 확대로 올해 1조 원 이상 순자산이 늘어난 ETF 종목도 7개에 달했는데요. 특히 양도성 예금 증서 CD91일물 금리를 반영하는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순자산이 가장 크게 확대됐습니다. 증권가에선 내년 금리 인하가 있어도 여전히 고금리 수준이라 이 금리형 ETF의 매력이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 기술 박람회 CES 2024에서 국내 주요 기업 총수와 경영진이 대거 참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현지 시간 내년 1월 9일부터 12일 열리는 CES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CES 2024의 주제는 올온으로 여러 산업의 각종 기술이 모두 모여 전 세계의 과제를 해결하자는 뜻입니다. 핵심 관전 포인트는 AI로 고도화된 AI에 대해 기업들이 어떤 신기술을 선보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모빌리티에서의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또 미래 기술을 접목한 헬스케어와 탄소 감축 솔루션 등의 지속 가능성 이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